KBS 50주년 특집 공연이 열린 2026년 1월의 서울 여의도. 수많은 스타와 레전드 무대가 이미 지나간 뒤에도 현장 스태프와 관객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회상하는 순간이 있다. 그때 공기가 멈췄다. 방송국 안팎에서 회자되는 이 한 문장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 감성 아이콘으로 불리는 홍지윤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 KBS 50주년이 멈췄다. 홍지윤 한 곡에 홀린 밤. 그날 오후 3시, 본방송을 몇 시간 앞둔 KBS 리허설 스튜디오, 카메라 리허설과 음향 체크가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미세한 파문이 번져갔다. 기자들의 카메라보다 먼저 움직인 건 스태프들의 시선과 속삭임이었다. 오늘 지윤 씨 컨디션 장난 아니라던데. 고음 리프트 수치가 어제보다 2단계 더 올랐대. 음향팀 모니터에는 리허설 클라이맥스 구간에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찍혔다. 피크 데시벨이 KBS 홀 기준 평균 가수보다 약 18% 이상 올라간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숫자는 그저 숫자였을 뿐,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리허설이 거의 끝나갈 즈음, 그녀는 마이크를 스탠드 위에 내려놓고 무반주로 단 몇 초를 불렀다. 약 6초 남짓한 악기도 효과도 없는 솔로 보이스? 그 짧은 순간 스튜디오 한쪽에서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저건 우는 소리야, 노래야?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예감을 품었다.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KBS 50년 역사에 새로 적힐 한 줄이 만들어지겠구나. 오후 8시 정각, 본방송이 시작됐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의 무대와 레전드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 뒤 드디어 하이라이트 무대 속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KBS 50년을 대표할 새로운 목소리, 홍지윤. 객석의 조명이 차례로 꺼지고 무대 중앙, 단 한 줄기의 라이트만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홀 전체에 숨이 동시에 빨려 들어간 듯했다. 그 흔한 오프닝 함성도, 장내를 가르며 터지는 박수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첫 음이 공간을 가르는 순간 KBS 홀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치 모두가 소리를 삼킨 채 감정만 키워가는 정적. 음향팀 모니터에는 생소한 데이터가 찍히고 있었다. 첫 호흡의 진동폭, 초반부 주파수 안정성, 감정 떨림 폭이 기존 평균값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로 기록되고 있었다. 음향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계산된 감정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그대로 케이블을 타고 나온 느낌이었죠. 그녀가 선택한 곡은 KBS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사연이 도착했다는 전설적인 발라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추억이 얽힌 노래를 트로트 보컬의 감성으로 다시 빚어 올리는 도전. 초반부를 누구보다 담담하게 쌓아 올리던 홍지윤은 곡 중간, 가장 절절한 가사가 등장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시선을 위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노래를 멈춘 채 침묵에 몸을 맡겼다. 무려 17초. 방송용 타임코드로는 상당히 긴 정적이었다.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사를 잊은 건가, 음향 사고인가, 혹은 연출인가. 객석 곳곳에서 긴장된 숨소리가 억눌린 채 치솟았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27초 뒤에 들려온 것은 당황한 웅성거림이 아니라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웠다. 그 17초는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공연 전날 제작진이 그녀에게 한 통의 사연을 건넸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싱글맘이 밤마다 홍지윤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 딸아이와 같이 지윤 씨 무대를 보며 내일을 버텨보겠다며 보낸 평범하지만 절실한 편지였다. 홍지윤은 나중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부분을 부를 때 가사를 읽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그 아이 마음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날 KBS 홀의 17초 정적은 가사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노래가 맞닿아 흐른 시간이었던 셈이다. 클라이맥스는 더욱 강렬했다. 후반부 조명은 오롯이 그녀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는 클로즈업을 6번이나 시도하며 그녀의 시선, 입술,
떨리는 눈가를 담아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라인이 울려 퍼질 때 음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눈물을 훔친 사람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KBS 음악국 국장이었다. 그는 공연 직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건 공연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어요. 우리 방송국 50년 역사에서 객석 전체가 이렇게 동시에 울어버린 순간은 없었습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는 그의 말을 수치로 증명했다. 무대 후반 30여 초 구간에서 관객석 감정 반응 소음 데시벨이 평소 대비 20% 이상 치솟았고 관객 호흡소리 감지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거나 휴대폰 화면을 켜는 비율 역시 제로에 수렴했다. 관객 착석 유지율 100%. 기념 공연 사상 처음 기록된 데이터였다. 무대 뒤 CCTV로 현장을 지켜보던 스태프들조차 마지막 한음이 떨어지는 순간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다. 공연 직후 KBS는 공식 홈페이지에 짧은 문장을 올렸다. 이 무대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한 줄은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SNS에서 수만 회 이상 공유됐다. 타임라인에는 비슷한 말들이 쏟아졌다. 노래가 아니라 위로였다. 트로트가 왜 감성의 언어인지 그날 처음 알았다. 홍지윤은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다. 오랫동안 트로트를 부모님 음악쯤으로 생각하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 무대 한 곡으로 인식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홍지윤은 의외로 말이 없었다. 축하 인사와 취재 요청이 빗발치는 대기실 복도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뮤직 PD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윤 씨, 오늘 무대 보면서 우리가 왜 음악을 만드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도 그녀는 크게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뒤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이상한 장면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다. 대기실 주변에 있던 스태프 약 40명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손뼉을 먼저 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어색한 격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가에게 보내는 존경에 가까운 기립 박수였다.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KBS 음악본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다. 음악감독팀, 편성전략팀, 광고 마케팅팀. 보통은 각자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는 이 세 부서가 단 한 번의 긴급회의 알람을 띄운 것이다. 회의 안건은 오직 하나였다. 홍지윤의 이 무대를 KBS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회의록에는 강렬한 문장이 남았다. 50주년 공연의 정답은 홍지윤이었다. 우리의 미래도 저 무대에 결의되어야 한다. 기념 공연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행사가 아니라 미래의 방향성을 다시 적는 밤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데이터 분석팀의 보고서는 더 극적이었다. 공연 종료 후 24시간 동안 KBS 아카이브 서버와 공식 홈페이지에는 접속 폭주가 이어졌다. 트래픽 분석 결과 그날 올라간 여러 무대들 가운데 홍지윤 무대가 전체 클릭의 70% 이상을 혼자 가져갔다. 단일 무대로는 KBS 가요 공연 역사상 최다 조회 기록이었다. 더 놀라운 건 시청자당 평균 재생 횟수였다. 평균 약 3회에서 4회 사이, 일반 공연 재생 횟수의 거의 2배. 즉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끝내지 않고 다시 돌려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뜻이다. 데이터 분석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KBS 음악 데이터의 기준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대를 평가하는 숫자의 단위가 달라졌어요. 여파는 한 곡을 넘어 아시아로 번져갔다. 공연 직후 24시간 사이 KBS 해외 협력국에는 여러 통의 긴급 연락이 접수됐다. 일본 NHK 음악국, 베트남 국영방송 VTV 예능본부, 태국 주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제작팀까지. NHK의 한 프로듀서는 저런 감정 전달력을 가진 한국 트로트 가수를 일본 시청자들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연내 스페셜 출연을 제안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단 한 번의 기념 공연,
단 하나의 무대만으로 이런 제안이 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베트남과 태국 쪽에서도 사내 직원들이 오전 내내 눈물 이야기만 했다. 왜는 전원이 돌아왔다. 한 곡이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팬덤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폭발이었다. 팬카페와 SNS, 팬 라이브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단 이틀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로 치솟았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20대 여성층의 유입이었다. 오늘부터 난 트로트를 듣는 사람이 됐다. 감정의 결이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다 오는 고백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트로트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구조 변화가 한복을 기점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가리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홍지윤 효과. 그녀가 무대에 선 뒤 관련 데이터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트로트 장르 검색량, KBS 음악 프로그램 회차 조회수, 트롯 관련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시청률. 음악 전문가들의 평가는 단지 감성적인 찬사에 그치지 않았다. 한 성악 교수는 홍지윤은 기술 3, 감정 7의 구조를 가진 가수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가수들이 기술 7 감정 3 혹은 기술 6 감정 4를 목표로 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고 기술은 그 감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장치일 뿐인 구조. 또 다른 음악 평론가는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 가사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 그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의 방향이 곡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편지에 가까웠다. KBS 내부 문서에는 어느새 이런 문장이 적히고 있었다. 홍지윤 단독 스페셜 기획 검토. KBS 음악 브랜드 리뉴얼 모델 1순위. 연말 시상식 메인 무대 우선 고려. 50주년 특집 공연에서 가장 큰 화제성과 여론의 지지를 받은 가수가 누구였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하루 뒤, 그녀는 자신의 팬 커뮤니티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 노래가 되었어요. 그 짧은 인사는 바로 역으로 읽혔다. 당신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라는 수많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날 그 무대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다. 트로트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KBS 50주년은 원래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밤, 홍지윤은 과거의 기념일을 미래의 출발점으로 바꿔놓았다. 수많은 가수가 기념 공연 무대에 섰지만 단 한 사람만이 시간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역사 속 장면을 새로 썼다. 관객도 울고, 스태프도 울고, 방송국도 울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단순했다. 이건 공연이 아니다.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의 중심에는 한 곡으로 KBS 50주년을 멈추게 만든 목소리. 바로 홍지윤이 있었다.